직장 내 스트레스, 이게 대부분 엄청 사소한 신호들로 시작되거든요. 너무 미미해서, 내가 너무 예민한가?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면서 그냥 넘겨버리기 딱 좋죠.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야기는요, 바로 그 작은 균열이 어떻게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정말 생생한 기록이자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, 3년차 직장인 수진 씨의 모든 건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어요. 이거 혹시 내가 그냥 상상하는 건가? 바로 이 지독한 자기의심.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, 그러니까 직장 내 따돌림의 가장 무서운 첫 단계인 거죠. 자, 그럼 수진 씨의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수진 씨는 광고 대행사에서 3년 동안 정말 누구보다 즐겁게 일하던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늘 따뜻했던 그 사무실의 공기가 뭐랄까 좀 서늘하고 날카롭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그 변화가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빠르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거든요. 월요일, 처음으로 팀 점심 약속에서 수진 씨 이름만 쏙 빠집니다. 수요일, 늘 같이 웃으면서 마시던 커피 타임에 또 수진 씨만 없어요. 그리고 금요일, 팀 회식. 그 넓은 테이블에 하필 수진 씨 옆자리만 텅 비어 있는 거죠. 세상에, 단 일주일 만에 가장 편안했던 공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. 이때 수진 씨 머릿속은 이 질문 하나로 그냥 꽉 차 있었을 거예요. 이게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? 아니면 그냥 내 기분 탓인 걸까? 심지어 한 동료는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이런 말까지 해요. 수진 씨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? 바로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. 이게 바로 감정적 고립의 시작점입니다. 그래서 수진 씨는 결심합니다. 더 이상 이 혼란스러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요.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하기 시작하죠. 그 막연했던 불안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로 바꾸는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.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 무려 10가지의 뚜렷한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. 아침에 인사를 해도 못 들은 척하는 거, 자기가 다가가면 꼭 약속이라도 한 듯이 대화가 뚝 끊기는 거, 회의 때마다 자기 의견만 체계적으로 묵살당하는 거,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업무 정보를 싹 빼놓고 안 주는 거. 수진 씨의 그 막연했던 불안감이 이렇게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목록이 되어서 눈앞에 딱 나타난 거죠. 자,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. 수진 씨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랑 다른 동료가 비슷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 팀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. 한쪽은 그냥 싸늘한 침묵, 그리고 바로 묵살. 그 다른 한쪽은 팀장님이 막 칭찬하면서 바로 진행시키죠. 이건 뭐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잖아요. 한 사람을 딱 겨냥한 명백한 차별인 거죠. 그리고 이 숫자들을 보세요. 이게 진짜 가장 강력하고 차가운 증거입니다. 4주 동안 수진 씨가 회의에서 정말 열심히 제안한 아이디어가 총 12개였어요. 그런데 그중에서 받아들여진 아이디어는 몇 개였을까요?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. 0개. 이건 수진 씨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명이 아니에요. 그냥 수진 씨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태도의 문제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. 이 신호들이 그냥 불편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조직적이고 파괴적인 패턴으로 커지면서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점심 식사에서 시작된 그 배제는요, 점점 커피 마시는 거, 간식 먹는 거, 모든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확대됩니다. 그러다 마침내 수진 씨가 그걸 발견하고 말아요. 팀 모임, 수진 제외라는 이름의 비밀 단톡방을요. 이건 더 이상 오해나 실수가 아니잖아요. 한 사람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죠.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업무 방해, 그러니까 사보타주로까지 번집니다. 일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일부러 쏙 빼놓고 안 준다거나 마감 직전에 갑자기 중요한 발표 파일이 삭제되는 일까지 겪게 되죠. 이건 그냥 수진 씨가 일을 잘 해내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명백한 악의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. 이 끊임없는 정신적인 공격은 결국 수진 씨의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. 극심한 불면증과 식욕 부진으로 단 한 달 만에 체중이 5kg이나 빠져버린 거예요.
몸이 먼저 무너지면서 보내는 절박한 위험 신호였던 거죠. 결국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.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정말 큰 병이 생길 수 있어요. 이미 우울증이랑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은 상태였으니까요. 수진 씨의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. 모든 게 무너져 내린 후에야 수진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돌아보고 다른 누군가는 자기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단단한 지침을 만들기 시작해요. 자신의 아픈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등불로 바꾼 거죠.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 초기 신호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수진 씨가 첫 주에 내 기분 탓이겠지 하면서 애써 외면했던 바로 그 감각들이잖아요. 인사가 점점 차가워지나요? 대화나 점심 식사에서 자꾸 빠지게 되나요? 내 의견만 계속 무시당하나요? 이 체크리스트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신호입니다. 수진 씨는 체계적인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. 자, 기억해두세요. 1단계. 먼저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시도해서 혹시 오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. 만약 이게 실패하거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? 그럼 2단계로 넘어갑니다. 그동안 기록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팀장님과 상담해야 합니다. 그런데 만약 이 문제가 조직 전체의 문제이거나 관리자가 그냥 방치한다면 그때는 3단계.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. 그리고 수진 씨는 상황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때, 즉 탈출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를 위한 기준표를 만들었어요. 정신과적인 진단, 급격한 체중 변화, 한 달 넘는 불면증, 그리고 석 달 이상 지속되는 집단 괴롭힘. 수진 씨는 이 기준 대부분에 해당됐었죠. 이건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한 희망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. 수진 씨는 결국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 퇴사를 선택했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회복했으며 마침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을 찾았습니다. 퇴사는 실패나 도망이 아니에요.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용감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수진 씨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. 그녀가 놓쳤던 그 미묘한 신호들, 이제는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요.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.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앞으로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첫 번째 신호는 무엇인가요?